중국 영향력의 상징인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대외 정책 표준인 1대1로에서 지은 시설물을 한국이 잘 이용해 대박이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중국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매우 중요한 물류의 루트를 가지고 첨단 미래 산업까지 허브를 확장하는 국면인데, 반면 중국은 오히려 매우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상황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한국에는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며 한국은 어떠한 아이디어로 큰 이득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대1로는 지난 수년간 국제 정세에서 가장 위협적이며 골칫거리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과거 등소평 때부터 내려오던 통념인 도강양회 같은 중국은 힘을 숨기라는 교훈을 깨버린 행동으로 시진핑은 일단 유소작위, 하고 싶은 일을 한다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힘을 드러냈으며, 곧 분발 유의, 떨쳐 일어나 행동한다로 남중국해의 마음대로 국경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엔 돌돌 피빈, 살기 있는 채로 상대를 핍박하는 단계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러시아 사태 이후 대만전 준비를 진행한다는 시 주석은 사모님을 앞두고 업적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한 몇 명 가운데 전세계의 중국의 자본으로 아우르기 원하는 1대1로는 실로 엄청나는데요. 미국이 진출하지 못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거 편입했으며 심지어 유럽까지 진출했습니다. 급기야 이탈리아의 항구는 한두 군데씩 중국의 운영권을 넘기자 미국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유럽연합은 사실상 미국과 모든 것을 함께 주도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리더들인데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서 중국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중요시하지 않고 군대를 빼라고 지시했고, 실제 독일 군대 일부가 철수하기도 했죠. 심지어 한국의 주한미군도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빠져나가야 한다며 안보에 우려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트럼프 집권 4년은 중국이 더욱더 자신의 세를 확장하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최근 남태평양에서는 미국이 기절할 일이 생겼는데 바로 혈맹이 배신한 것입니다. 한국과 같은 혈맹, 솔로몬 제도는 미군들이 2차 대전 때 일본으로부터 지켜낸 섬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솔로몬 제도의 총리인 머네시 소가 바레는 이 기간에 중국 자본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올 4월에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으면서 미 국무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호주 앞바다에 중국 군사기지가 생기게 된 것으로 중국의 영향력과 집요함은 놀라웠습니다. 호주는 솔로몬 제도 총리를 만나고 급한불을 끄려고 애를 쓰는 등 비상대책에 들어간 상황이며, 최근 호주가 미국 핵잠 도입, 한국의 각종 방산 협력을 더욱 고려하는 이유가 된 것이기도 하죠.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도 솔로몬 제도에 급파되어 중국 군사기지는 절대 안 된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한 미국은 금주에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탈냉전 시대 이후 세계 질서와 힘을 재편할 유일한 경쟁자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을 막는다는 것을 국가 프로젝트 차원으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경쟁자 러시아는 현재에는 미국이 경쟁 상대로조차 취급도 안 해주는 반면에 중국은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것이며, 미국의 IRA, 반도체 과학법 등도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 및 지정학 관계자들은 미국이 가장 중국의 놀란 점 중 하나가 거점 진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의 세계 경찰의 전략과 거의 동일한 방법인데 중국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일단 중국은 점을 찍고 그곳을 자기의 관할 아래로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필리핀 앞바다에 스프레들리 군도에 인공섬을 지어 중국 땅이 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전세계 주요 포인트에 중국은 1대1로 자본으로 자신의 거점을 결국 군사 기지화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전세계의 미군들이 각 기지에 흩어져 있으며 그것은 미국의 힘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배치된 미 병사들이 많아 그것이 미국의 돈을 갉아먹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미국 군사들이 현지에 주둔해서 그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국방에 도움이 된다면 그 나라는 미국에 많은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동맹들이 미국의 힘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누구보다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움도 되지만 또 많이 줘야 하는 국가입니다. 바로 이것을 중국이 간파했으며 중국은 세계 전역에 자신들의 거점을 최대치로 늘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1대1로에 서서히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된 것인데요. 또한 한국은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이용하고 있는 요상한 국면인데요. 일단 중국이 1대1로의 위기를 맞는 것은 일면 당연한데 그 대상이 돈 없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너무 재정이 부실한 국가에는 진출을 신중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미국 우방국이기에 중국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극빈 국가들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한 극빈 국가들은 지도자들이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또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중국이 준 뇌물에 매수되기도 했지만 청렴한 지도자들조차 중국 자본 진출을 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아무도 자신 국가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돈을 빌려줘 인프라를 지어줘 봤자 수십 년간 본전도 못 받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같은 철두철미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아프리카, 동남아, 서남아 등은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찌되었든 군사기지를 확대하고 시진핑에 충성한다는 관료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들의 대출을 해줬는데 당연히 이것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중국 돈으로 도로, 공항, 항만을 건설했으나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IMF의 손을 벌렸고 IMF의 돈을 받아 중국에 내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렇지만 IMF는 현재 역대 최고로 돈을 많이 대출해줘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다가 IMF 자체가 파산의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경고도 보낸 상황이었죠. 결국 돈을 못 빌린 국가들은 디폴트 선언을 했으며 몇몇은 안 갚는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돈 대신에 쥐어준 공항과 항만 등의 수십 년간의 운영권을 받는 식으로 때웠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중국 부동산 건설회사의 부실로 중국 전체 은행이 연쇄 도산의 위기가 생겼고 아파트를 구매한 국민들은 대출을 갚지 않겠다는 운동까지 벌어져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금주 IMF는 중국 은행 전체가 부도날 수 있다면서 중국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뜻밖의 한국 기업이 중국의 1대1로 시설을 잘 쓰고 있다는데요.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역시 무리한 건설 후 돈을 못 갚아 99년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중국도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며 날이 갈수록 이러한 세계 건설 사업을 후회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한반토타 항구가 생겨서 오히려 스리랑카 남서부에 있는 현대차의 기회가 왔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한반토타 항구와 계약을 했고 현대차 관련 물류는 물론 허브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가깝기 때문에 중간기지로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항구를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반중 감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현대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2021년 한반토타 항구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현대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리랑카가 중요한 것은 인도는 물론 인도네시아 시장의 공략의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현대차가 사실상 미래자동차 허브로서 가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국가인데 스리랑카에는 현대글로비스의 선박이 현대전기차를 가득 싣고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산에서 한국과 배터리 생산 및 전기차 생산까지 원스톱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1대1로는 중국과 관계된다면서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기왕에 있는 시설을 한국을 위해서 써먹는다면 나쁠 게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이 한반토타를 베이스로 스리랑카 남부에 현대차 반조립 공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리랑카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스리랑카인들은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소원이며 한 집안을 일으키는 경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기업이 스리랑카에 들어와서 완성차를 만든다니 큰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한반토타를 이용하는 것을 중국도 마냥 싫어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항구를 이용하여 운영권을 가진 중국 측에 일정 수수료를 낼 것이라 그것도 감지덕지인 것이죠. 다만 워낙 건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수십 년 이상 걸려야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항구를 지었으나 현재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 되어버렸고 군사기지는 위중한 국제 정세와 재정 부실로 인해서 사실상 물 건너가 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제대로 항구를 활용하며 한반토타 최대 이용자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1대1로 야심작인 항구를 짓고 같이 빚에 갇혀 재정 부실로 국력이 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되려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 반대로 국부 창출을 하는 기지를 보여줬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